바리케이트를 쳐야 합니다. 언론 양심의 역사를 이어갈 언론의 바리케이트를 칠 때다. YTN 해직 기자 노정면의 뉴스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1월 10일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뉴스바가 마련한 뉴스 메뉴들 살펴보겠습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100일이면 도든 뭐든 결판이 날만도 한데 밀양은 여전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주민과 경찰이 충돌해 수십 명이 다치고 연행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연행자 중 2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 중에는 대학 입학을 앞둔 10대 여학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준한 신부님 만나보겠습니다. 중앙대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은 벌써 한 달이 다 돼갑니다. 대자부나 구호 한 번에 100만 원씩 물게 해달라는 학교 측의 가처분 신청이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쉴 때 의자에 앉지도 못하게 하고 콧노래를 부르지도 못하게 하는 도급 계약서 내용이 공분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청소노동자들이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김진랑 조직차장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일본의 후소샤 역사왜곡 교과서 논란 때 일본 우익들이 한 말과 최근 여당 원내대표가 교학사 교과서 문제와 관련해 한 말을 뉴스의 재구성에서 함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다는 담당 PD의 전언입니다. 잠시 후에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류의 신부 문정현 신부입니다. 강정 평화성당 협동조합에서 맛 좋은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감귤의 수익금은 강정 마을의 평화를 위해서 쓰여집니다. 강정 감귤로 강정의 평화를 꼭 이루어주세요. 1월 중순부터는 한라봉 주문을 받습니다. 주문 문의는 010-6286-2131. 이메일 주소는 safe 제주 다음입니다. 도와주세요. 강정아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작은 골이지만 너에게서 온 나라에 평화가 시작되리라. 학교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보세요. 신동원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고혈압, 동맥 경화 등 윤류와 소금을 많이 먹는 폴란드인의 각종 성인병 극복을 위해서 폴란드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지정한 신비의 열매 아로니아. 건강한 변화를 원하신다면 평산네이처 아로니아 진. 이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검색창에 평산네이처를 검색하세요. 문의는 1661-2087 1661-2087.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네, 오늘 아침 신문들은 어떤 뉴스에 주목하고 있는지 김영민 PD와 함께 조간신문 펼쳐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떤 신문부터 볼까요? 경향신문 1면부터 보겠습니다. 자, 교육부가요, 교과서 검정에 직접 개입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는데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결국 국정교과서로 가기 위한 수순 아니냐 이런 해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가지고 교육부가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대해 책임지는 기관이라면 책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면서 과거에 편수실이 있어서 1차적으로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었다. 교육부 내에 편수 전담 조직을 두겠다. 한국사뿐 아니라 전체 교과서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 편수라 하면요, 책을 편집해서 수정하는 일을 말합니다. 편수가요. 자, 교육부 관계자는 논란이 커지니까 교과서 검증 과정을 강화하겠다는 것일 뿐 국정체제를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검정체제에서 국정체제로 간다면 뭐가 달라지느냐? 검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민간 교과서 제작 업체들, 출판사들이 교과서를 내놓으면 그걸 이제 학교가 개중 하나를 고르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근데 국정체제로 간다면 국가에서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현 정권이 박근혜 정권 아니겠습니까? 정권 차원에서 불행했던 역사를 만들어냈던 가해자들을 미화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오도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정체제로 가는 것은 결국에는 이 역사교육의 후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들을 지금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서남수 장관이 교육부 안에 편수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데 대해서 하일식 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연세대 교수인데요. 이분은 검인정 과정 자체를 직할로 장악하는 편이 낫겠다고 판단해서 누가 보더라도 국정체제로 가겠다는 의미다 라면서 북한이나 러시아도 아니고 1970년대로 역사를 돌리는데 교육수장이 앞장서서 칼춤을 추고 있으니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민주당 유기용 의원은 교학사 교과서 도입을 위해 그야말로 애를 쓰고 또 교학사 교과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야말로 전력을 기울였던 서남수 장관이 이런 제안을 할 자격이 있느냐? 국정교과서 체제로 가는 태스크포스 팀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자, 편수국이라는 조직이 이제 교육부 안에 있었습니다. 1948년 문교부가 탄생하면서 함께 생겼는데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잠시 항모국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편수국을 부활해서 1978년까지 지속했습니다. 유신 시대는 역사 기술을 통제한 이 국정체제의 전성기로 꼽히는데요. 11개 종류의 역사 교과서를 모두 국정으로 바꾼 것이 바로 1973년이었습니다. 네, 유신 직후였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가 어떤 식으로 바뀌었고 그 교과서 내용이 역사와 얼마나 유리됐는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조선일보 일면을 보니까 말이죠. 조선일보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좌편향이라고 이 못을 박고 낙인을 박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그 고등학교 90%가 선택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올 3월에 새 학기에 사용할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전국 1714개 고등학교 가운데 가장 많은 학교가 선택한 교과서는 미래엔 출판사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조선일보는 총 8개 종류의 한국사 교과서 가운데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금성출판, 두산동화 등 좌편향적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5개 종류의 교과서 채택률이 89.7%를 차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반면에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집필한 첫 검정 한국사 교과서인 교학서를 채택한 고등학교는 전국에 단 한 곳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는 전교조 등의 단체가 조직적인 항의 전화, 시위 이걸 벌이는 바람에 결국 각 학교가 줄줄이 교학사 교과서 선택을 취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유, 전교조가 그렇게 위력 있는 단체였나요? 혹시 이념 편향 때문이 아니라 저질 교과서 때문에 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하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 그게 말이에요. 예. 좌편향 서술이 포함된 이른바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 출판사들을 쭉 서술해놨잖아요. 예. 기술해놨는데 미래엔, 비상교육, 네. 천재교육, 금성출판, 두산동화. 이 두산동화 두산그룹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두산이 이제는 좌파로 몰리는 세상이군요. 그러게요. 막 정신없이 쏴댄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 국정교과서 폐지, 아니 국정교과서로 바뀌는 것, 그리고 편수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것,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아버지의 그늘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힘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뭐 불심 검문, 또 새마을운동, 또 경제개혁 3개년 계획, 네. 무슨 몇 개년 계획 이런 거요. 거기다가 국정교과서, 또 편수 조직까지. 이게 다 아버지의 치적들 아닙니까? 예. 자, 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교학사만 아니면 다 좌파 교과서인가요? 또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디스카운트 안 하면 다 종북인가요? 자, 보수 대연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난 12월 17일에 발기인 대회를 가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밥을 먹었어요. 한 1,300만 원어치 밥을 먹었는데 이 가운데 이 보수 대연합이 1,000만 원만 내고 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가 식당에 반발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 변희재 씨가 이게 뭐 디스카운트를 요구하다가 결국에는 이 식당에 반발을 사서 그래서 결국 이게 한겨레에 보도가 됐는데요. 자, 변희재 씨가 트위터에다가 식당에 오늘 300만 원 입금시킵니다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올린 건데요. 한겨레 기자가 전화를 한 모양이죠. 변희재 씨는 입금하기로 했다. 입금을 먼저 하고 전쟁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다. 일개 식당과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자, 변희재 씨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은 어제 식당의 회장이란 인물은 친노 종북 편향의 평론가 정관용 씨와 함께 어울리는 등의 행보를 보여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식당 회장이 누구하고 친했느냐. 참나 이거. 자, 이에 대해서 식당 주인의 아들인 고모 씨는 식당 공식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반박했습니다.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오로지 음식 장사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에게 종북 식당이라고 하니 너무나 극단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깃값을 치르지 않은 보수 대연합에 대해서 자유육식연맹이라는 페이스북 단체는 세상엔 참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인간들이 많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아니, 먹고 왜 안 내요? 서비스가 불량했다 그러는데, 그래도 그렇지, 이게 300만 원어치나 깎으라. 이거는 횡포죠. 그리고 종북 식당에 왜 갑니까? 누가 거기 가서 먹으래요? 쥐들이 가놓고 그래. 뭐 그것도 문제지만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런 예. 보수 대연합, 예. 뭐 이게 시민단체인지 정치단체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 여하튼 뭔가 명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왜 밥을 왜 사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 600명이나 모이는 밥값을 낼 정도의 단체. 네. 글쎄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낸 건가요? 밥값을? 글쎄 말입니다. 왜 그게 좀 궁금해지고요. 변희재 씨가 왜 자기가 300만 원을 내나요? 이건 또 이 단체가 내는 건지 뭐 그거 잘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뭐 변희재 씨가 뭐 식당에 오늘 300만 원 입금시킵니다 이런 글을 올렸다니까. 네. 개인적으로 내시는 것 같은데 뭐 대표 자격으로 내든가 하여튼 참석하신 분들이 돈을 모아서 낸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좀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그 참석자들이 돈을 모았다라는 얘기는 없어요. 예, 그런 내용이 기사에 없네요. 네. 그리고 종북 편향의 평론가? 아니 정관용 씨가 언제 종북을 했나요? 이 종북말 함부로 쓰면은 이거 법원에서 철퇴를 맞습니다. 그런데 정관용 씨를 종북이라고 도대체 근거가 뭔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이 식당의 회장과 정관용 씨가 친한 건 또 어떻게 알았죠? 친하면 종북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종북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1,300만 원어치나 팔아준 사람은 뭡니까? 그러니까요. 종북 자금된 건가요? 예. 아니 왜 종북 식당에 가서 왜 먹어요? 참. 그런데 뭐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예. 많은 분들이 이미 아셨겠지만 예. 이 변 씨가요. 예. 이미 수차례 이 해당 식당을 홍보한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진까지 올려서. 예. 그러니까 이걸 연결을 시켜보면은 종북 식당 홍보를 해준 셈이죠. 그 사실을 미리 몰랐다면 꼼꼼한 변 씨가 그걸 왜 몰랐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요. 네. 다른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변 씨를요. 종북이라고 규정할까 봐 걱정스럽습니다. 네. 지금은 입금을 했겠죠. 그런데 어제 오후 6시에
입금이 안 됐다. 계좌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입금을 했다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 식당 관계자가 말했다고 합니다. 네, 미디어워치하고 예. 이 낭만창고라는 고기 식당은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단골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홍보도 해주고 했겠죠.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종북이라고 하면 안 되죠. 종북하고 한 건물에 있네요, 보니까. 자. 아주 비싼 건물입니다. 이 예. 건물이 한서 리버파크라고 오. 한강에 접해 있는 여의도. 어이고. 예, 아주 비싼 건물에서 미디어워치라는 인터넷 신문을 발행하고 계시군요. 네. 조선일보 이면을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외국인 투자 기업 대표를 초청해서 오찬을 함께하면서 투자 확대를 설득했는데요. 이 통상임금 때문에 철수설이 돌던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GM입니다. GM 회장은 작년 5월에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부가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 도와줄 수 있다면 한국을 수출 기지로 활발하게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즉석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자, 하지만 얼마 전에 통상임금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경제신문들은 사용자에게 불리하다. 이렇게 단정을 했는데요. 자, 그런데 GM이 한국을 안 떠난단 말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이 통상임금, 이 판결, 이게 사용자 측에게 별로 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반증은 아닐까요? 그건 맞죠. 예. 그건 반증이 아니라 예. 그 대법원 판결은 재벌 대기업들에게 예. 매우 유리한 판결입니다. 그렇죠. 이미 지난 것들은 내지 않아도 되는 책임을 이미 벗어났고요. 예. 향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그 통상임금을 만약에 지급하지 않잖아, 기준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래서 예. 나중에 소송이 이루어지면 네. 그 나중을 기점으로 하면 지금으로부터는 미래의 일이어서 그 대법원 판결에 귀속이 될 것 같지만 예. 미래에 벌어지는 그 갈등 시점을 기준해서 볼 때는 그것도 예. 이미 과거가 됩니다. 예. 소급해서 적용할 수가 없어요. 경영난을 빙자해서 지급을 안 해도 되는 길이 또 열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간 그 통상임금 문제가 이제는 기업인들에게 불리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한 단면인 것 같고요. 이 GM을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붙잡은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참 능력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한 조선의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사실과 맥락을 떠나서 네, 그래 보입니다. 지금 우리 노동자들 많은 수가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GM이 떠나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아, 그럼요. 네. 네. 이 통상임금 이른바 이제 민원을 받아들여서 네. 그게 대법원 판결에 정부가 어떤 식으로라도 영향을 미쳤다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한 거거든요. 방금 우리 변희재 씨 관련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글이 있었네요. 한서빌딩의 낭만창고는 돼지고기 전문입니다. 제가 홍보하는 이유는 이 식당을 제가 잘 이용하는데 손님이 없어 사라질까봐 그렇습니다. 맛있다고 추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지금 소개해 주신 게 변희재 씨가 올린 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 게시판에 우리 한 청취자분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 붕괴론에 빠진 정부, 이런 제목의 박스 기사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며칠 전부터 언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요. 기회비용 때문에 통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지만 통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한다는 설명은 충분치 않았습니다. 사실 현재 남북관계가 거의 단절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개선할 의지나 방안은 제시하지 않고 통일에 대비하자고 강조하는 정부 여당. 결국 북한이 곧 붕괴할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에 근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급변 사태 등을 포함해 북한 정세를 협의하는 한미 간의 협의 채널을 만들고 중국 등 다른 나라를 여기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죠.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곧 북한이 남한 정부로 흡수되고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아니한 생각이죠.
경향신문과 인터뷰한 한 북한 전문가는 감이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곧 내 입으로 떨어질 것이라며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누운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지난 6일에 전남 영광군 한빛 원전 5호기 냉각수 방수로에서 노동자 2명이 숨지는 그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경향신문이 오늘 신면에 이 기사를 다루고 있는데,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두 분의 노동자의 신분을 보니까 말이죠. 하청업체 직원이었고, 그리고 한전 KPS 잠수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게 결국 이렇게 된 거예요.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또 재하청을 주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한 외주화로 인해서 이분들이 말하자면 이런 구조 속에서 이 비극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 또 하나의 비극은 바로 한빛 원전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점입니다. 사고 직후에 책임 소재를 떠넘기고 있다는 거지요. 한빛 원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은 한전 KPS에다가 책임을 전가했고, 한전 KPS는 이 하청업체 직원 문모 씨, 돌아가신 분이죠. 이 문모 씨의 개인 과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비정규직 안전은 무방비에 거의 해당하는데, 이것이 바로 작년에 여수 산단 대림산업공장 참사와 판박이라는 그런 지적입니다. 네. 자,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100일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오늘 1면과 2면에 걸쳐서 이 공사 저지 6개월 동안에 주민들의 우울, 불안 증세가 2배 이상 늘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밀양시 4개 면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벌인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담겨 있습니다. 자,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주민들이 조사 대상 317명 가운데 34명이었고요. 10.7%나 됐습니다. 자, 이들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자살을 떠올리는 걸 넘어서 언제든 실행할 수 있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나는 자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든다는 응답이 91명, 28.7%가 또 있어요. 이걸 합치면은 10명 가운데 4명꼴로 심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보고서를 보면은 주민 가운데 일반인 평균보다 높은 우울 증상을 보인 사람들이 87.3%였고요. 불안 증상을 보인 사람은 81.7%였습니다. 한 주민은 자려고 누우면 눈앞에 경찰이 바글바글한다. 잠을 잘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이게 행복을 주진 못할 망정 불안을 줘서는 안 되죠. 게다가 또 국민 행복 시대를 표방한 정권이란 말입니다. 이런데 밀양 주민들 상당수는 자살하고 싶다, 기회만 되면은 자살하겠다, 10명 가운데 1명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니, 이게 국민 행복 시대로 가는 거 맞습니까? 네, 이 밀양 소식은 오늘 초대석 시간에 좀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 경찰청이 총경급 간부 23명의 경무관 승진 내정 인사를 발표했는데요. 승진자 중에는 지난달 22일 민주노총 그리고 철도노조 강제 진입작전, 전대미문의 경찰 망신 사건 아닙니까? 그 강제 진입 사건 작전 책임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잘했다, 이런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한편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 은폐 의혹을 폭로했던 권은희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은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한겨레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RO, 이른바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의 그 RO 자금책 혐의로 국정원 수사를 받고 있는 송모 씨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송모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니까요, 국정원 수사관이 아픈 아들을 여러 번 언급했다는 겁니다. 뇌병변 1급 장애를 갖고 있는 송모 씨 아들, 이 아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모독하는 행위이지요. 자, 이 수사관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계속 진술을 거부하는데 말이야, 아들이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아픈 아들에게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뭐 꼭 육체적 고통을 가해야만 고문입니까?
피의자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진술하게끔 유도하는 것. 이건 역시 심리적 고문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국정원 직원이 성남시장 외에 민간인도 사찰했다는 정황이 한겨레에 포착됐습니다. 사면에 관련 기사가 있는데 성남시 공무원들이 낸 경위서를 보면은 사회적 기업 대표를 뒷조사하고 임원 주주들의 명단을 요구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진상규명과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자, 한국일보에 오늘 서화수 칼럼 실렸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부 부처나 장관들 틀린 숫자, 틀린 내용을 들이대면서 일방적으로 믿으라 이러고 있는데, 자, 제목이 이렇습니다. 상식을 공유하는가. 예, 읽어볼 만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막간 퀴즈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향후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추천해 드립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가진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가장 유망한 투자처로서 자신 있게 여기를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여기가 어디일까요? 1번 동생 박지만 씨가 운영하는 이주희, 2번 한국, 3번 교학사, 4번 통일그룹. 답을 아시는 분은 정답과 함께 연락 가능한 이메일을 적어주세요. 세 분을 선정해 기념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Images showing 那鉴于当前叙利亚局势， 국제뉴스 한반도 정세를 한눈에 황준호의 월드 리뷰. 네, 지구촌과 한반도 정세에 관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사이 어떤 뉴스 들어와 있는지 황준호 기자와 함께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남측의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예.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명목은 남측의 군사훈련을 이유로 거부를 했는데요. 본질적으로 보면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북한이 제안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좋은 계절에 만나자라는 표현도 쓰면서 비교적 부드럽게 거부한 거를 보면은 새해 들어서 남북 사이에 좋은 말이 오가는 분위기를 깨자는 생각은 아직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장성택 처형 후에 자기들도 조금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고 또 남측에서 오는 신호도 일관적으로 대화를 하자라는 메시지가 아니니까 시간을 두고 상황을 보자는 차원에서 일단 거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남쪽의 제의에 끌려다니기 싫고 상황을 봐서 자기들이 주도하겠다라는 생각도 있어 보입니다. 네. 혹시 금강산 관광을 따내기 위해서 일단 예. 뭐 연계 차원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거부한 거 아닐까요?
통일부 쪽에서 그런 설명을 했고 또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그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한이 어제 남쪽에 보낸 전화통지문에는 금강산 관광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금강산 관광을 따내려고 이산가족을 거부했다는 것은 일단 뚜렷한 근거가 없고요. 좀 의례적으로 하는 상투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통일부의 설명에도 모순이 있었는데요. 금강산 관광 때문에 거부했다고 하면서도 봄이 되면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통일부의 어떤 사람이 했습니다. 그런데 봄이 돼도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생각이 이 정부에 전혀 없고 그 사실을 북한도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봄이 되면 이산가족 제안을 북한이 받겠다라는 거는 앞뒤가 좀 안 맞는 설명이었습니다. 통일부 누구예요? 통일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익명의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일본의 탈핵 세력들, 예. 원전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도쿄도지사 선거에 전직 총리의 출마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있더군요.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의 도쿄도지사 보궐선거 출마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호소카와 전 총리는 1993년부터 8개월 정도 총리를 했고 일본의 소위 55년 체제, 자민당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1955년 이후의 체제가 만들어진 후에 최초로 나왔던 비자민당 출신의 총리였는데요. 작년부터 아베 현 총리의 원전 재가동 정책을 반대하면서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호소카와는 언론 대담에서 원전 오염수 유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처는 또 다른 범죄 행위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표현을 했고 아베 총리의 원전 해외 세일주도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탈원전 세력들이 2월 9일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이 사람을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탈핵하면 뭐 전직 총리 고이즈미 전 총리가 떠오르는데요. 예. 요즘엔 소식이 거의 많이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본 언론이나 국내 언론의 조명을 잘 안 받아서 그렇지 고이즈미 전 총리도 꾸준히 탈핵 목소리를 일본 안에서 내고 있습니다. 고이즈미 전 총리는 위에서 말씀드린 호소카와 전 총리하고 작년에 회합을 갖고 탈원전 운동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일본의 지지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만약에 호소카와가 도쿄도지사에 진짜로 나간다면 대중적인 인기가 높은 고이즈미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당선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 같습니다. 총리를 했던 사람들이 탈핵을 공통분모로 해서 그중에 한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나간다 이런 얘기니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에서는 전직 국방장관의 회고록이 화제가 되는 모양이에요. 부시 대통령의 마지막 국방장관이자 오바마 대통령의 첫 국방장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뀌어도 당이 바뀌어도 유임됐던 로버트 게이츠 전 국방장관의 회고록이 얼마 전에 나왔는데요. 그 사람의 인물평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게이츠 전 장관은 자기가 모셨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시 정권이 시작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오바마가 자기의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어떤 소극적인 태도 이런 것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바마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당위성, 가능성 이런 것들 모두 믿지 않았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또 어떤 인물평이 있습니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인물이라는 찬사를 했습니다. 반면에 조 바이든 부통령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주요 외교정책과 국가안보에 대한 결정에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혹평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전쟁에 대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은 바이든 부통령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물을 오염시킨 인물이다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이 회고록이 파문을 일으키니까 백악관이 수습에 나섰는데요. 오바마 대통령하고 바이든 부통령의 저녁 식사 장면을 공개하면서 오바마가 여전히 부통령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는 이 게이츠 회고록에 대한 질문이 30분 넘게 쏟아졌다고 하니까 상당히 화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얘기하셨는데요. 예. 대선에 나가는 건가요? 아직까지도 힐러리는 말을 아끼고 있고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변죽을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빠르면 올 상반기, 늦어도 11월 중간선거 전후로는 분명한 입장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힐러리가 입도 뻥끗 안 한 그런 상태지만 돈과 사람은 힐러리 주변으로 모여들고 있어서 대세론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힐러리를 위한 준비라는 그 힐러리 외국단체에는 작년 하반기에 약 30억 원의 정치자금이 몰렸고 상반기까지 다 합하면은 44억 원 정도가 되는데
출마 의사도 밝히지 않은 그런 잠재 후보한테는 대박에 가까운 수학이라고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 것은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했는데요. 2008년 민주당 경선에서 힐러리를 도왔던 오랜 지지자들은 물론이고 오바마 대통령의 편에서 속했던 그런 인사들도 속속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2008년에도 대세론이 있었지만 오바마에게 지지 않았습니까? 예. 네. 지금 대항마로 거론되는 사람은 없어요? 민주당 안에서는 대항마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진보파들이 작년 말 한때 엘리자베스 워런이라는 상원 의원을 밀었었는데요. 이 사람은 아주 진보적인 경제학자라서 기대를 많이 모았는데 워런 의원은 일단 작년 말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그거를 번복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한편으로 본선 경쟁자로는 공화당에서 가장 앞서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근에 큰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자기의 주지사 재선을 지지하지 않는 민주당 소속의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니까 상대당 소속의 시장을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정책을 썼다라는 소위 브릿지 게이트라는 게 터져서 이미지에 타격을 입었습니다. 일단 본인은 근거 없는 일이라고 부인을 했지만 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미국 정가에서는 대선 분위기가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국의 허핑턴 포스트라고 있죠? 예. 네, 이 신문, 인터넷 신문이 새 국제 뉴스 사이트를 만든다는 소식도 있더군요.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 온라인 뉴스 미디어의 간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로벌 뉴스 시장의 석권이라는 것을 목표로 해서 새 언론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더 월드 포스트라는 국제 뉴스 사이트를 만든다는 건데 영미권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면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뉴스를 다룬다고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확보한 필진들의 면면이 굉장히 화려한데요.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그리고 에릭 슈미트 구글 회장 이런 사람들이 직접 글을 쓰기로 했습니다. 허핑턴 포스트가 과거에 명사 필진들을 모아서 영향력을 키웠고 역시 최근의 언론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그 더 월드 포스트라는 새로운 언론이 허핑턴 포스트의 명성을 이어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글쎄요. 그 화려한 명성만으로 언론이 될 수 있을지. 예, 그 점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일본 역사 왜곡 교과서 즉 후소사의 교과서를 반대하는 일본 시민단체의 활동이 돋보였습니다. 2001년 처음 등장한 후소사의 왜곡 역사교과서 채택률을 0.03%에 그치게 했고 일본인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본 교원 노조 등 260여 단체가 역사를 은폐하고 전쟁을 미화하는 위험한 교과서를 결코 어린이들에게 건네줄 수 없다는 것이 일본이 제대로 되려면 역사 교과서를 통해 반성부터 할 줄 알아야 한다는 호소가 침묵하는 다수의 일본인들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후소사 교과서를 지지하고 채택되도록 압박을 가했던 일본 우익들은 그러니까 역사 왜곡을 잘했다라고 말하고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는 일본 우익들은 교과서를 반대하는 시민단체를 상대로 뭐라고 했을까요? 마침 그제 교학사 교과서 채택 반대를 주도하는 단체를 맹비난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발언과 내용이 똑같아 그대로 인용해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이 존중되어야 할 학교의 의사결정에 자신들이 가진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집단적 압력을 가해 결정을 체르토록 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폭력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검정제도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다양한 교과서의 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각의 교과서의 등장에 대해 이 교과서가 자신들의 시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집단적 이지매를 가하고 마녀 사냥식으로 몰아내는 것은 특정 세력의 반민주적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입니다. 이 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는 한 군데도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는 목표로 타도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반지성적 행태입니다. 권력에 종속되거나 사장을 권력이 내려보내는 언론은 절대로 민주화될 수 없고 중요한 게 광고 아닙니까? 경영 때문에. 네. 대자본의 눈치를 보면은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 사례에서 보듯이 독립이 어려운데 네. 이 국민 TV가 미디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네.
정말 십시일반으로 네. 권력이나 대자본에 의존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 언론이 아니라 어느 날에는 주류 언론으로 발전하지 않을까를 기대합니다. 동아일보 해직 언론인의 모임인 동아자유언론투쟁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의 말입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동아투이 선배들의 못다 이룬 꿈을 실현하겠습니다. 조합원이 돼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입력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 주시면 됩니다. 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작업 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고성을 삼가야 하며 휴식 시 사무실 의자나 소파 등에 앉아 쉬지 않도록 한다. 작업 시간 교내에서 외부 인사와 면담을 일절 삼가도록 한다. 한 대학 청소노동자 도급 계약서 내용이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야근 수당은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불법 파견으로 볼만한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이 미래라고 선전하는 두산그룹의 중앙대학교 얘기입니다. 26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중앙대 청소노동자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김진랑 조직차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재 파업 26일째가 맞죠? 예, 26일차고요. 오늘로 천막농성은 9일차입니다. 네, 지금 파업에 몇 분이 참여하고 계십니까? 약 40여 명 참석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전체 중앙대학교 청소노동자 가운데 비율이 어느 정도 되죠? 전체는 115명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렇고 네. 조합원 분들은 40여 명 정도 되는 거죠. 네, 지금 파업 참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저희가 원래 처음 노동조합 만들고 했을 때는 약 90여 명 네. 조합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복수노조가 생기면서 다른 노동조합의 이제 관리자들이 네. 가입이 되었고, 네, 그 관리자들 중심으로 계속 이제 우리 노동조합으로 들어와라, 이런 회유와 협박, 거기 있으면 뭐 잘린다, 2월달에 재계약 불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우리 조합원들을 계속 흔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 노동조합으로 가게 된 분들이 많아서 이제 지금은 좀 조합원 수가 줄어든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줄어든 거지 뭐 참가율이 떨어진 건 아니다는 말씀인가요? 네네네. 네, 그러면 지금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에 소속돼 있는 조합원 수가 40여 분인가요? 네네네. 네. 지금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유, 지금 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주장 내용 간략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 노동조합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이제 여기가 노동 환경이 열악했었는데요. 네. 예를 들면은 근무 시간이 12시간 장기간 근무를 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었고, 토요 근무를 하면서도 제대로 수당이 지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좀 개선을 요구하고, 교섭을 진행을 했었는데, 회사에서는 계속 학교랑 얘기해봐야 되고, 아니면 인사권 경영권 침해라서 더 얘기를 할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가져왔었는데, 어느 날 만들어졌던 다른 노동조합은 단체 협약도 맺고, 저희가 요구했던 요구안들을 수용하면서 합의 도장을 찍고, 이런 상황들이 일어났던 거죠. 네. 그러면서 저희와는 계속 이제 교섭을 더 진행할 수 없다, 내용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파업까지 오게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조합이 둘이라고 했고요. 네. 그러니까 한쪽 조합은 이미 지금 파업하시는 분들이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계약을 체결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통상 복수노조더라도 제1노조가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 다 적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노동조합이 실제로는 대표교섭 노조도 아닐 뿐더러, 네. 비슷한 내용을 주장하는데 거기서는 훨씬 더 높은 수위의 내용들을 합의하고 저희한테는 이제 인사권 이런 걸 침해하는 거라서 합의 못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실제로 약간 노동조합을 아예 깨려는 목적이 아니고서는 사실 거의 불가한 내용들 아니겠냐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노조보다도 주장 내용이 오히려 더 수위가 낮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합의가 안 된다. 네네. 네, 그것은 결국은 뭐 그 요구 조건에 대한 입장이 달라서가 아니라 네. 노조에 대한 어떤 파괴 그렇죠. 시도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시는군요. 네네네. 네. 그 뭐 작업 중에 뭐 외부 인사를 만나지 마라, 쉴 때 소파에 앉지도 마라, 뭐 콧노래 네. 부르지 마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급 계약서가 공개가 됐어요. 네. 이 계약의 주체가 누굽니까? 중앙대학교와 유역회사가 맺은 거고, 네. 네, 저희가 볼 땐 중앙대학교가 이제 작성을 한 내용인 거죠. 용역업체 TNS 개발과 중앙대학교가 인력 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거죠. 그렇죠. 네. 이 도금 계약서에 담긴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런 이른바 비인권적인 내용들은 네. 중앙대가 계약서 내용을 주로 꾸민 겁니까? 아니면 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입장을 발표했던 게, 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업체가 계약서를 써와서 검토해보시고 네. 도장 찍어주세요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라기보다는 처음에 이제 계약 그거를 낼 때 이런 내용들을 포함한 자료들을 내는 거고, 학교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고 원래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 다 담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는요. 네. 중앙대학교가 이런 내용을 넣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한 건지, 아니면 용역업체가 가져오니까 통상 이렇구나 하고 사인을 한 건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확히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네. 이제 그 계약서라는 것 자체는 학교에서 이런 내용들로 요구를 하는 거지, 통상적으로 회사가 이런 거를 안 하겠습니다라고 제출하진 않죠. 여하튼 지금 뭐 말씀 들어보면 확실한 건 계약 주체는 중앙대학교와 용역업체다, 이 정도인 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런 도급 계약의 내용들이 그 현실에서 적용이 됐습니까? 네,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면은 뭐 학생들이랑도 이제 대화 나누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소장님이나 이제 관리자분들이 해왔었고, 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다른 대학들이 노동조합이 처음 만들어지는 과정들이 학생들과 이제 뭐 얘기 나누면서 이렇게 뭐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렇게 접근하면서 만들어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네. 각 대학들도 그런 부분들을 알죠. 그래서 뭐 학생들이랑도 대화 나누지 말고 특히나 외부 사람들이랑도 대화 나누지 마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해왔었고, 네. 그리고 청소하는 뭐 손 더럽다 뭐 이렇게 하면서 더러우니까 엘리베이터 버튼 손으로 절대 누르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의 사실 좀 약간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의 지시들을 계속 해왔었죠. 네. 이런 계약서 내용을 미리 알았다면 그 혹시 계약을 다른 내용으로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그 계약에 사인할 때 그 우리 노동자들께서 이 내용을 몰랐습니까? 실제로 근로계약서 자체는 사실 그런 방식으로 작성되진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일한다 뭐 이런 정도에만 근로계약서는 작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근로계약서나 이제 자료들을 나눠주더라도 네. 굉장히 급하게 그냥 막 나눠주고 사인만 빨리 해서 제출해라. 네. 일하고 싶으면 사인해라.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사실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용들을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읽어보기 어려울 뿐더러, 그리고 이게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게 네. 사실 쉽지 않은 거죠. 아까 말한 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면 되지 이렇게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뭐 알아도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고요. 뭐 그건 충분히 뭐 추측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용역회사와 중앙대가 체결한 도급계약서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그리고 이 용역회사와 그 노동자들 간의 근로계약서에는 이 내용은 빠져 있는 거군요.
네네, 근로계약서 자체는 빠져 있었는데, 현장에 확인했을 때 처음 나눠줬던 자료가 한 10장 정도가 됐었대요. 네. 네, 그 자료들을 다 세세하게 읽어보지 못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그 자료를 받지 못했었고, 그다음에 그게 그런 내용이 있었을지 아닐지는 저희도 정확히 알 수 없죠. 네, 그 나눠줬다는 자료는 일종의 뭐 근무 지침 이런 거였겠군요. 네네, 그렇죠. 네. 여하튼 이 도급계약서가 공개된 이후에 그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것을 요구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계약서 안에 들어있었던 뭐 콧노래도 부르지 말고 소파에 앉아 쉬지도 말고 이런 등등의 내용들이 실제로 좀 기본권을,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내용들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런 계약서들을 앞으로 어쨌든 계약을 하더라도 그런 내용들이 되지 않도록 수정을 요구하는 진정을 냈습니다. 네. 이런 계약서상의 인권 침해 요소 이외에요, 법에 저촉되는 다른 내용들도 있습니까? 그건 좀 저희도 법적으로 좀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네. 적어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교에서 뭐 초과 근무는 얼마큼 한다, 어떻게 어디를 청소한다, 그리고 매일 보고해야 된다. 학교에 뭐 이런, 그리고 학교가 지시하는 내용들을 다 수용해야 된다, 수행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 실제로 불법하게는 소지들도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뭐 주 7일 근무를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한 사실 급여나 이런 문제들도 저희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또 뭐 최저임금법에 위반된다 이런 지적도 있더군요. 그게 약간 근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러니까 도서관에 주 7일 근무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도 좀 그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했던 거죠. 네. 앞서서 중앙대학교가 뭐 대자보 붙일 때, 또 구호 외칠 때 뭐 건당 100만 원씩의 강제 이행금을 물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이와 관련한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금은 1차 저희가 그 신문을 법원에 진행을 했었고요. 네. 다음 기일은 한 뭐 22일 이 정도로 잡혀 있기는 합니다. 다음 기일에서 그러면 결정이 나오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학교에서 냈던 내용이 뭐 그 본관에 점거하고 있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라는 것과 학내에서 그 쟁의행위 자체를 못하게 해달라, 이 두 가지, 크게 보면 그 두 가지인데 일단은 저희가 본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철회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는 했는데 그 이외의 건이 이제 좀 법적으로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뭐 가처분 신청은 뭐 통상 어떤 시급을 다툰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빨리 결정을 내지 않습니까? 네네. 이렇게 두 번 공판을 하고 또 그 뭐 기일이 잡힌 이후에 그 선고를 할 텐데, 결정을 내릴 텐데요. 네네. 그동안 뭐 법원 차원에서 조정을 권유한다든가 이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중앙대학교는 계속 주장하는 게 중앙대학교와 관계없는 사람들인데 중앙대에서 파업하고 있다. 이게 어쨌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쟁의행위를 여기서 못하게 해달라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는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중앙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때문에 쟁의가 가능하다. 그럼 어느 정도 수위로 가능할 거냐 정도의 내용을 뭐 법원에서도 뭐 조정안을 줄 수도 있지 않겠냐 정도는 고민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 학교의 입장이 나왔습니까? 뭐 학교 입장은 뭐 계속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저희 뭐 초반에는 아예 뭐 관계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력회사랑 얘기해야 된다. 이런 거였고, 뭐 지금 학교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에는 우리는 원래부터 되게 뭐 청소년자들의 노동환경 개선 위해서 노력했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입장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12월 30일에 총장님을 만나긴 했었는데 그때까지는 뭐 특별히 뭐 안타깝다 뭐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이지 다른 어떤 특별한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 다른 노조와는 뭐 그 체결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답을 하던가요? 그것도 그냥 뭐 융합회사의 경영에 따른 문제인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답변은 없다. 뭐 이런. 네.
노조별로 계약 내용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중앙대는 관여할 바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군요. 네, 그렇죠. 오늘 중앙대 신입생을 위한 신년음악회가 예정돼 있어요. 네네. 네, 그게 서울 도심에서 있는 모양이죠. 네,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파업하시는 청소 노동자들께서 시위를 하러 가시는지요? 네, 시위라기보다는 네. 신입생들이 이제 들어오고 또 우리 조합원들이 청소하는 건물들을 또 이렇게 학생들이 또 사용하고 이러잖아요. 네. 네, 그래서 신입생분들 환영하는 의미로이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도를 알리고 선전전 정도 하러 네. 저희가 거기에 같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김진랑 조직차장이었습니다. 국민TV 뉴스가 창간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뉴스, 국민TV 뉴스의 텍스트 버전을 여러분 앞에 내놓습니다. 국민TV 라디오의 각종 콘텐츠를 이제는 읽으실 수 있습니다. 뉴스.국민.tv 국민TV 뉴스에서 세상의 모든 뉴스와 만나세요. 국민TV 라디오를 지지해주시는 방법. 팟빵 홈페이지에서 총 4가지를 클릭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더 좋은 방송을 위한 최고의 응원.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구독하기, 댓글 달기. 국민TV 라디오 승용차 안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나온 차량의 경우 블루투스를 이용하십시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카팩을 구입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도 카오디오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분량에 관계없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민TV 라디오 게시판을 이용하세요. 공정한 시각, 따뜻한 관찰. YTN 해직 기자 노종면의 뉴스바. 이제는 초대석으로 함께합니다. 네, 밀양에서 송전탑 공사가 재개된 지 100일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경찰 한전과 주민들의 대치와 충돌이 이어지면서 연행되거나 다친 주민이 200명에 이릅니다. 지난달에는 주민 한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짐작은 했지만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의료단체 조사 결과 공사 반대 주민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살 충동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김준한 신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준한 신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로 공사 재개 100일을 맞았던데요. 예. 네, 지금 현재 상황 간략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 특별히 여러 농성장들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어르신들이 계속해서 이제 특별히 경찰들하고 대치를 하고 이제 농성장을 꾸며가지고 저희들 밤에 노숙을 하시면서 지금 이제 대치를 하고 있고 또 시내에서는 돌아가신 고 유한숙 어르신 분향소를 지금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공사 현장이 모두 몇 곳이에요? 예, 원래 24곳이었는데 이제 한 2곳이 더 늘어나서 이제 현재로서는 26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총 공사를 하겠다고 하는 곳이 50곳이 넘죠? 예, 맞습니다. 저희들 총 52개의 이제 송전탑이 현재로서 이제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그 가운데 한 절반은 이제 공사를 시작을 다 한 거군요. 예. 네, 이 가운데 완공된 곳도 있죠? 예, 처음 이제 양산에서 밀양으로 넘어오는 바드리 지역이 좀 집중적으로 5군데, 그리고 바로 인근에 있는 동화전의 한 군데에서 6개가 완공이 되고, 이제 한 10기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완공을 좀 앞두고 있어서, 네.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공정률이 전체로 봐서 한 30% 정도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양산에서 가까운 쪽부터 점점 먼 쪽으로 공사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인가요? 예. 그리고 또 주민들이 접근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네. 또 거기 사는 분들이 좀 적은 데부터 이렇게 공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최근 그러니까 6일과 7일 양일에 걸쳐서 고담마을에서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네, 뭐 보도를 보니까 수십 명이 다치고 연행되고 상황이 매우 심각했던 것 같은데 그날 예. 어떤 문제로 충돌이 빚어졌나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기싸움인 것 같습니다. 기싸움이요? 예.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고 또 새롭게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아주 또 단합된 모습으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열기를 잠재우려고 하는 기싸움이었는데 네. 결과를 보면 결국 국가인권위가 중재를 해서 버젓이 마을 중앙에 경찰 수경지를 마련하려는 것을 마을 외곽인 도곡 저수지 쪽으로 이렇게 옮기게 됐습니다. 네. 예, 다시 말하면 그 마을 중앙에다가 그 수경지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데 일부러 주민을 자극해서 그래서 오히려 주민들과의 그 대대적인 충돌을 이렇게 일부러 자극한 것이 아닌가. 네. 그래서 뭐 식사를 하시는 와중에도 대체하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밥상을 엎고 그것도 한 2번이나 네. 그 추위를 피하려고 모닥불을 피워놨는데 그 주민들 사이를 뚫고 와서 소화기록을 꺼버리거나 뭐 주민들 폭력적으로 고착하고 뭐 다치고 칼에 베이고 뭐 밀어서 쓰러지는 일 등 뭐 거의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식사를 하시는데 경찰이 밥상을 엎었어요? 예, 그게 첫날 이제 저녁과 그 다음에 다음날 아침에 네. 식사를 하는 와중에 최소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식사가 끝난 뒤 하자. 네. 아무리 그래도 밥을 먹는 와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데도 막무가내로 밀고 들어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 6일과 7일의 그 대치 상황에서 벌어졌던 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연행되신 분들이 있더군요. 예, 2분이 연행되셨. 총 이제 저희들 뭐 연행됐던 분들은 이제 뭐 4명인데 네. 중간중간에 이제 그 기본적인 조사만 하고 이렇게 풀려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연행됐다가 다 풀려 나셨는데 2분은 영장 청구가 된 거죠? 구속영장 청구가. 예, 오늘 심사가 오후에 있던가요? 예, 오후 3시에 있습니다. 네. 그 영장을 청구한 대상, 그러니까 경찰이 구속을 하겠다고 한 분 2분 가운데 예. 한 분은 나이가 좀 어리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19세 뭐 여성분인데 네. 연대를 위해서 왔는데 어르신들한테 특별히 이제 사랑을 듬뿍 받았던 분이었죠. 네. 그분이 무슨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뭐 어르신들 보기에는 뭐 손녀같이 귀여워서가 아니라 네. 참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좀 생각이 바르고 네. 또 어르신들 아픔 공감하면서 여러 곳에서 정말 꾸준히 연대를 해줬어요. 네. 저희들도 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조금 걱정을 하고 또 부모님의 의향이나 여러 가지들을 봤었는데도 오히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문제될 것이 전혀 없고 부모님과도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이루어져서 네. 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워낙에 어르신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하다 보니까 네. 경찰에게 정말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대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여러 번 쌓이니까 경찰들 보기에는 정말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나이가 조금 어린데 경찰 모욕죄까지 적용하려는 의도 자체가 경찰이 분풀이를 쏟아부으려고 의도적으로 아마 이게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저희들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일의 상황은 그러니까 그 고담 마을 내에 경찰이 예. 이른바 주둔할 수 있는 수경지를 마련하려는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 거고 예. 결국은 그런 그 충돌 또 부상 연행 이런 그야말로 그 갈등을 겪은 뒤에 결국은 마을 외곽에 수경지를 설치하기로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마을 외곽에 수경지를 설치했으면 이런 사단이 벌어지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르신들이 우리 일부러
화나게 만들려고 마을 중앙에다가 한 거 아니냐 네. 하면서 더 격분하셨죠. 네, 곧 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마을 주민들은 경찰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받고 예. 네, 여러 가지 그 고통에 시달린다고 하시던데 예, 그걸 맞습니다. 경찰이 모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 지금 밀양에서 소속 의사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압니다. 우리 그 주민들의 건강 상태 현재 어떤 고통에 노출되어 있는지 이 조사 내용 간단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와 또 함께 이렇게 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헬기 소음으로 인한 저희들 어르신들의 그 호소가 많았습니다. 네. 하루에도 수십 번 아주 뭐 저공비행으로 집에 벽에 금이 갔다던가 네. 아니면 도저히 쉴 수가 없어가지고 뭐 손자 손녀들은 이제 집에 못 가고 근처에 하우스에서 지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네. 뭐 이런저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의외로 저희들에게 우울증에 대한 것들이 많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헬기 소음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만은 5월달 조사와 비교했을 때 그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의 결론에 있어서는 그때 당시에는 불안 증세에 대한 그런 게 많았다면 네. 이번에는 그것이 발전하여 우울증으로 그 정신병적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대단히 많아서 심각한 수준이다. 네. 그리고 거기에 헬기 소음이 많이 영향을 미쳤고 또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이분들이 스트레스, 특히 경찰과의 대치에 있어서 뭐 폭언이라든가 폭력 이런 것들에 장기간 노출되면서 네. 이분들이 대단히 지금 심각한 상태고 그러니까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좀 이렇게 심각하게 드러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이쯤 되면은 어떤 그런 그 불안이나 우울증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회피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못하고 고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해도 자꾸만 성전탑 생각이 나고 밤에 잠을 못 잔다든가 계속 불안한 것들을 이제 거기에 매여 있으면서 이분들이 좀 정신병적인 어떤 심각성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대단히 크고 네. 그게 이제 5월보다 한 2배 이상 네. 정도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로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조사 때보다 조사 대상이 크게 늘었더군요. 예. 지난해는 보면 뭐 거의 표본 조사에 가까운 조사를 했던데, 예, 그러니까 70여 분 조사를 했었죠. 예. 네. 이번에는 보도를 보니까 317명 주민 317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반대하는 주민들 가운데 상당수를 조사를 하셨던데. 예.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미리 확인한 수치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예. 지난해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회가 조사한 조사에서는 우울증 고위험군이 40.5%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조사에서는 87.3%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불안 증상 고위험군은 지난해는 48.1%였는데 이번에는 81.9%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을 느끼시는 분들이 125분, 뭐 좀 더 심하게 기어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이런 응답이 34분, 또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분이 91분, 합쳐서 125분이 자살 충동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이런 수치면은 조사 대상 10명 가운데 4명꼴인데요. 이게 대단한 상당히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준환 신부님. 예.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나 한전은 이거는 찬반을 떠나서 어떤 인도적인 문제, 인권에 해당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해당하는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대책을 마련한다거나 그런 입장이 전혀 없는지요? 예. 저희들 이치우 어르신이 사망하신 그 이후로 또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때만 해도 성실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데, 네. 뭐 이렇게 어르신들의 심리적인 상태 문제, 또 더불어서 유한숙 어르신의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망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여기서 또 한번 밀리면 자기들이 이제 공사를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기에 완공하는데 심각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예. 모르겠지만 일체 이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답하지 않고 딱 하나 합니다. 이 추운 날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 조치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달라. 네.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난로라도 하나 갖다 드릴까요? 뭐 이런 정도. 외에는 전혀 공사를 중단할, 그리고 뭐 성실하게 대화할 뭐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네. 이 모든 문제를 아마도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한전은 철저하게 전면에 나서지 않고 네. 그 중간에서 경찰이 그 상황들을 이끌고 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 거리에서 춥다고 불 피워놓은 곳을 소화기로 끈 경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난로를 갖다 주겠대요? 그거는 이제 한전에서 그 이전에 저희들에게 제안했던 한전에서요. 거고, 어르신들로서는 한전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절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네. 아니 뭐 한전과 경찰은 그렇다고 치고요. 예. 밀양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까? 예, 오히려 뭐 특별 지원 협의회에 참여하면서 네. 빠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조기에 끝나기 위해서 그렇게 오히려 애쓸 뿐이고 저희들과의 만남 자체도 거부하고 있는 와중입니다. 네. 글쎄요. 그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혹시라도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선로가 쓰이기 위한 그 원전 예. 그게 예정된 시기에 그 전력 생산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예, 지금 뭐 비리로 얼룩졌을 뿐만 아니라 네. 그게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제어 케이블 문제나 이런 저런 것들을 보더라도 이 공사가 올해 내에 끝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제가 봤을 때 별로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전 공사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문제의 핵심은 지금 원전이 새로 지어져야 거기서 생산되는 전력을 밀양 송전탑을 거쳐서 뭐 대도시로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력을 생산하고 이 송전탑이 쓰이게 될 그 이유가 되는 것이 지금 뭐 비리 문제 또 부실 자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공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더더구나 이 공사의 좀 특징이 지금 짓고 있는 신고리 3호기와 4호기가 네. 완공이 돼서 전력을 생산하더라도 이 76만 5천 볼트 이 노선이 없더라도 다른 노선을 통해서 충분히 과부하를 피하면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자기들이 목적으로 하는 거는 2019년 말에 아직 계획 단계에 있는 신고리 5호기를 목표로 해서 이 현재 765 사업을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이요? 예, 그것도 계획 속에 있습니다. 네. 자, 이 765kV, 76만 5천 볼트, 이 초고압 송전탑의 이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 최근에 있었어요. 예. 네, 지금 765kV 송전탑이 세워진 곳이 충남 당진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몇 곳 있는데 그중 한 곳이 충남 당진이고 이 근처에서 특이한 실험을 했던데요.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오마이뉴스에서 네. 이제 당진 76만 5천 볼트 송전탑 아래에서 폐 형광등을 이용해서 발광 실험이죠. 네. 발광 실험을 했는데 그 워낙에 그 철탑이 높은 이유는 전자파가 워낙에 강해서 최대한 100m 이상 그 이격을 시켜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전기와 자개가 그 공간에 동심원처럼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선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폐형광등에 불이 들어온다는 이 실험은 원래는 미국에 있는 이제 76만 5천 볼트 송전탑 싸움에서 예. 그 차관이 됐던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였고 이제 그걸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험을 한번 실시했던 어떤 퍼포먼스 네. 그리고 시각적으로 아마 그 어떤 것보다도 잘 드러날 수 있었던 방식이었습니다. 아, 이게 미국에서 한번 했던 거군요. 예, 예. 지금 제가 사진을 보고 있는데 그 765kV 송전탑 인근에 예. 그냥 그 형광등을 땅에 꽂아 놓으면 거기에 불이 들어와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전자파의 영향 때문인가요? 예, 기술적인 전기의 영향인데 76만 5천 볼트는 너무나 초고압이기 때문에 네. 피복이 안 됩니다. 피복을 해서 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그리고 또 워낙에 전자파가 강하기 때문에 그 일대가 전자파의 영향권 안에 있기 때문에 네. 이게 굳이 연결시키지 않더라도 네. 이렇게 나올 수 이제 전기가 흐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영향을 미쳐가지고 이 폐형광등에도 불이 대단히 밝게가 되지 않더라도 네. 어두운 밤에는 이게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영향을 미치고 당연히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사람에게도 직접적으로 또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마을 그 인근에 전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이제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형광등을 다른 전선 연결이라든가 이런 장치 없이도 형광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는 그 정도의 전자파. 예. 네. 이런데 노출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조사한 건 아니지만, 네. 저희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일단은 암 발생이 가능한 물질로 전자파가 분류돼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충남 당진에서도 그렇고, 어르신들에게 직접 가서 들었을 때 가장 큰 이제 어르신들 사망 원인이 암으로 바뀌었다. 철탑이 들어선 3년 이후부터. 네. 정확한 역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 전까지 노인성 질환이나 다른 걸로 돌아가시던 분들이 이상하게 특정한 암으로 어떻게 정할 수 없이 다양한 형태의 암이 발생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서 어떤 말은 3분당 1분 정도 암에 대해서 할 정도로 심각한 위험인데 이게 인체에 어느 정도까지 얼마만큼 더 크게 미치는지를 저희들로서는 정말 이거는 진지하게 역학 조사를 해서 이것이 미치는 영향으로부터 좀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희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희망버스가 지난해 말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11월 30일이었던가요? 예, 30일, 31일 해서 네. 1박 2일로 왔었습니다. 네, 2차 희망버스 일정이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차 희망버스는 1월 25일 저희들 토요일부터 26일 똑같이 1박 2일로 옵니다. 네. 예. 저희들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서울에 또 전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이제 큰 도움을 주셔서 1차 희망버스를 오시고도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구나 해서 1차 희망버스가 끝날 때 이미 2차 희망버스를 예고하고 가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합니다. 공사가 벌써 이렇게 많이 진행됐는데 이미 끝난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출구 전략을 모색을 해야 된다라는 말까지도 하시는데 네. 솔직히 이 싸움이 끝나고 시작되는 것들은 모두 거기에 살고 계신 주민들의 몫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현재 상동 고단 마을에서도 아주 격렬하게 충돌이 벌어지면서도 어르신들이 지치지 않고 또 새롭게 막아내기 위해서 일어서고 있는 와중에 네. 이 싸움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차 희망버스가 올해 새롭게 이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걸 통해서 정말 밀양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송전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예. 그래서 네. 충남이다, 강원도에서는 도단위에서 송전탑 대책위가 생길 정도인데, 네. 그래서 전국 송전탑 네트워크나 탈핵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서 저희들 제2의 밀양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네. 저희들이 또 올 한 해 이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예, 1월 25일, 26일 그러니까 예. 설 일주일 전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때 2차 희망버스 전국 각지에서 밀양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신부님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준한 신부님과 밀양 송전탑 문제 말씀 나눠봤습니다. 네, 뉴스바 마칠 시간입니다. 퀴즈 정답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촉진법을 밀어붙여 통과시키고 외국 기업 소득세 영구 감면 특혜까지 주겠다고 밝힌 뒤 외국인 투자기업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한 박근혜 대통령. 박 대통령이 그 자리에서 추천한 유망 투자처는 어디일까를 묻는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한국이었습니다. 뉴스 바리케이드, 뉴스바 이번 주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